이어서 기자수첩입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국정원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오늘 국회 체포 동의 요구서가 아마 이송되겠죠. 네. 이제 그 문제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 왜 멈출 수 없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 네. 또 국정원 개혁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정보원이 정치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던 때처럼 국정원이 정치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렇죠. 예. 심지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도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참석자가 줄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고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건 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언론 매체들도 연일 국정원이 흘리는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수사 속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보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행국입니다. 네, 항상 타이밍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국정원이 국정원의 개혁을 이른바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좀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국정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네. 국정원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업무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국정원 개혁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정원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할지라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낮아지고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예. 오늘 정기국회가 개원하는데 오늘 아침 신문이나 주요 방송사들의 보도를 보더라도 국정원의 수사 속보가 주요 뉴스로 취급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쟁점이고 어떤 민생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런 것보다는 이석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문제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브리핑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관계자료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네. 당장 국정원이 진보당 관계자 3명을 구속했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지만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녹취록 공개만 해도 그렇습니다. 녹취록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녹취록이 언론사에서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이걸 받아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이미 이석기 의원 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 습관신문에서는 녹취록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국정원이 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이 녹취록이 어떻게 공개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흘렸을 것이라는 게 언론에서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그러니까 흘린 거라기보다는 언론이 직접적으로 취재를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취재를 통해서 가능하겠지만은 언론의 국정원 취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중 공식적으로 명함을 갖고 있는 자리는 정무직인 원장과 1, 2, 3차장 네. 그리고 언론을 상대하는 대변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명함과 전화번호만 가지고 다니죠. 검찰이나 국회, 경찰 등 외부 기관을 담당하는 조정관들과 기자들이 연락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직접적인 수사 파트는 아니니까 구체적인 수사의 내용을 알기는 어렵죠. 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관련된 검찰 주요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국정원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다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녹취록을 볼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 영장을 발부한 법원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 녹취록 내용을 흘리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흘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취재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국정원의 협조나 의도성이 없다면은 제대로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왜 국정원의 개혁은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실까요? 이면 앵커는 우리나라의 헌법 1조 기억하시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네.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거나 국가정보원이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게 올바르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작업, 여론 형성에 뭐 어떤 작업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네. 원시훈 국정원장이 지시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입니다. 국정원법 제3조에는 국정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국정원법 9조에는 정치 관여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어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역할을 해왔고 금지된 정치 활동을 했다면 이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대선에서 똑같은 국정원의 지금과 같은 역할을 그대로 하도록 방치한다면은 결국은 권력은 국정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 없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면서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넘치지 않겠다. 국정원의 수사는 수사지만은 개혁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수사와 국정원 개혁은 별개다라면서 국정원이 대통령을 뽑고 국정원이 국회의원을 뽑는다면은 그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정원이 그 본연의 일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예산과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인사. 지금의 국정원은 사실상 치외법권 기관이며 초법적인 기관입니다.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는 수사도 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증언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국정원의 반대로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예산을 누구도 관여하지 못한다. 자체 감찰로만 마무리한다. 국정원에서 횡령 사건이 수없이 발생하지만은 자체 감찰로 마무리할 뿐 검찰에 통보도 안 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개혁 관련 4대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고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제외한 모든 수사권을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뭐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하던데요. 그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원이 지금 셀프 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국정원 관계자는 개혁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이어서 지난달 26일에도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국정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혁안이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과는 아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아마 이 국정원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대공수사권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대로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이 대북 파트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대공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한데 네. 민주당의 당론은 모든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철의 기자수첩이었습니다.